지상 맛집 첫 번째 인터뷰인데요.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저희가 인터뷰하는 유지상 대표님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대한민국 먹거리 건강에 일조하는 사람이 되자. 그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식품공학을 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건축가였습니다. 예비고사에서 뜻하지 않게 점수가 엉망으로 나오는 바람에 식품공학과 졸업을 했고 선택하는 순간 그래 나는 앞으로 대한민국 먹거리 건강에 일조하는 사람이 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껏 그 일을 꾸준히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해오고 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혜태제가 식품연구소의 아이스크림 개발 담당을 맡았습니다. 어떤 아이스크림 만드셨나요? 아하! 초반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이건 내 새끼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제품 개발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한 1년은 넘어야 되는데 내 새끼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냉동 피자를 사게 되면 냉동 피자 중에 혜태 나폴리 피자라고 있었습니다. 기다릴게 빨리 와. 그렇다. 나폴리 피자. 혜태 나폴리 피자가 냉동식품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냉동 만두밖에 없어요. 만두에서 벗어난 첫 번째 작품이 냉동 피자였는데 그 냉동 피자를 제가 국내 최초의 냉동 피자인가요? 네, 국내 최초의 냉동 피자 혜태 나폴리 피자. 혜태 나폴리 피자가 제 1호자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빵을 구워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돌연 3개월 동안 OJT 현장에 가서 바로 철판을 닦으면서 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것보다도 빵을 잘 구웠다 못 구웠다 이거는 식빵 탁 잡아서 발을 딱 쪼갰을 때 향기 맡아보고 그 안에 기공 생긴 거 보고 촉감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식빵 만드는 거 간단할 것 같아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생명 현상을 과연 얼만큼 제대로 풀어놨느냐에 따라서 그 빵 맛이 좌우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제 성에 이렇게 꽉 찰 정도로 야 정말 빵 맛있게 구웠다라는 것들 제대로 찾지 못했는데 바게트라는 단어조차도 무척 생소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를 때 그때 바게트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치 않게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개원을 하면서 내가 좋은 빵, 좋은 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도 감시의 눈을 가지고 식품을 관리하는 쪽에 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개원할 때 소비자보호원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식품시험실 처음 거기에 실험 장비라든가 실험 도구 이런 세팅하는 일부터 해서 기초를 닦아놓는 그때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소비자보호원하고 페로 우유하고 우유의 영양성 가지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 우유의 품질을 검사했습니다. 그 후 이른바 우유 논쟁이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4개월에 걸쳐 시중의 각 우유의 품질을 비교 검사한 것입니다. 그 실험을 발표하자마자 페로 우유의 신문 일면을 광고를 다 사가지고 소비자보호원에서 실험을 잘못했다, 결과가 나쁘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엄청난 광고를 해댔습니다. 그 실험을 제가 직접 했었는데 나중에 소비자보호원이 명예훼손을 걸어서 소비자보호원이 승소하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보호원이 거의 1억 정도의 배상금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중앙일보에서 국내 최초로 현장 경험 있는 기자를 뽑자. 그래도 현장을 잘 모르다 보면 기사를 한번 잘못 쓰면 그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도 해봤고 소비자의 눈으로 감시의 눈으로 또 식품이라는 걸 바라보고 이런 거 기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 제 의견까지 덧붙여서 무언가를 얹을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게 대한민국 먹거리 건강에 일조하는 좀 더 높은 단계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 생활을 22년 그중에서 특히 음식과 식품에 관련된 분야에서 취재를 하고 글 쓴 거는 15년 정도 돼요. 음식, 식품이라는 화두를 들고 20대부터 여지껏 쭉 이어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네. 지금 이제 위너셰프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위너셰프는 어떤 공간인가요? 위너셰프라는 일단 브랜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브랜드로 보면
저는 참 제가 아끼는 브랜드인데 셰프로서 성공한 챔피언 그런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위너 셰프가. 근데 위너 셰프 그 사이에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오너입니다. 위너, 오너, 셰프 요 세 개가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음식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음식만 잘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셰프의 역할, 요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너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숨겨져 있는 오너의 역할이 셰프의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음식이라는 걸 만드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음식점에서 주방이 차지하는 부분은 저는 50% 이하로 낮추고 있습니다. 나머지 50% 이상은 홀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 홀 밖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맛있는 음식은 음식점의 요리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준비하고 챙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가 상대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반찬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대랑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인, 애인하고 밥 먹을 때는 반찬이 조금 부실해도 그건 맛있다라는 박수가 나옵니다.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밥 먹기 굉장히 껄끄럽고 그 부드러운 쌀밥이 모래 씹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게 이 밥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그 행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리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첫 번째는 고객을 어떤 식으로 내 사람 또 오고 싶은 우리 공간으로 만들어가느냐. 위너 셰프라는 브랜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너라는 개념은 단순히 장사를 잘하는 사람 이런 개념을 떠나서 오너라는 개념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위너라는 거는 성공이라는 개념입니다. 성공. 많이 가진 게 행복한 게 아니다. 내가 유명 맛집이 됐다 그래가지고 결코 그게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삶이 성공해야지 내 가게가 성공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삶이 성공하는 그 위너 셰프. 위너 셰프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아침에 당당하고 자신있게 문을 팍 차고 여보 나 돈 벌러 갔다 올게 일하러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갈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달 동안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내 주머니에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비가 해결이 되더라. 아이들 어디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가 없다라든가 그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 생활비가 해결되는 그 일터와 기초 생활비 두 개가 아우러져 있는 게 제가 그리고 있는 성공이라는 단어의 성공 맛집 위너 셰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공 식당들을 어떻게 만나보실 생각이신지. 성공 맛집 인터뷰에 인터뷰이가 될 대상들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유명 맛집들입니다. 유명 맛집 어느 집에 딱 갔더니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는 도대체 사람들이 여기 맛집 그러는데 나는 이게 왜 맛집인지 모르겠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솔직히 70% 정도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 집이 맛집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좋아할 정도다라고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음식 맛도 보고 그 안에 한번 주방에 들어가 보고 구석구석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왜 이 집이 맛집일까라는 그런 거 한번 찾아볼 거예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거기 사장님. 제일 중요한 건 사장님이죠. 사장님인데 어떤 데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사장님보다 더 잘하는 데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집 음식점을 만든 게 사장님이 만든 게 아니라 종업원이 만든 겁니다. 훌륭한 종업원을 갖고 있는 것도 성공 노하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 거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유명 맛집 말고 오다 가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동네 골목이나 이런 데 볼 거예요. 저 집이 한 10년 된 것 같은데 큰 돈은 못 버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가다 한 번씩 들르게 되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자리에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음식점을 더 소개를 하고 싶거든요. 대박! 로또!
이런 개념이 아닌 정상적으로 내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일한 만큼 정확히 챙길 수 있는 그런 노하우. 다양하게 하여간 뭐 맛집, 그래갖고 유명한 맛집만 이렇게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사장님이 이벤트를 잘해가지고 성공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살짝 말씀을 드리면 포항에 내려가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꼽는 소포광입니다. 소포광. 제조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제조 기술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업 관련 이제 질문을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에게 위너 셰프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좀. 우리가 쉽게 입에다 달고 살죠. 에이씨, 때려치고 식당이나 할까 보다. 예, 입에만 달고 계세요. 이 달고 있는 걸 갖다가 실행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입을 달고 있다가 저지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한 해에 17만 명 정도가 식당을 오픈합니다. 오픈하는데 그중에 한 16만 정도가 문을 닫는다라고 얘기가 될 정도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입니다. 입에 달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 중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들이 누구냐?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뛰어나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 아니면 당신의 아내는 정말 베스트야. 어떻게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 주위에 칭찬을 받던 사람들이 그 말 믿고 나가가지고 식당 차렸다가 대부분 쪽박을 찹니다. 1차적으로 드릴 말씀은 음식점에서 만드는 음식과 가정에서 만드는 음식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망하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가정에 온 손님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엄마가 음식 아니면 뭐 친구 어머니가 음식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면 그래 너희들끼리 좀 놀고 있어라 말이 되지만, 우리는 음식을 주문해 놓고 5분 이상 기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온몸에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10분 넘는 시간을 견디기가 어렵다. 5분, 10분 그 안에 모든 음식이 식탁 위에 차려져야 됩니다. 그게 음식점 음식이다. 가정에서는 조금 뭐 간이 안 맞았다라든가 살짝 뭐 태웠다든가 그러면 아잉 그러고 앙탈도 부릴 수 있지만, 네, 손님 앞에 가서 앙탈 부리다가 어떻게 돼요? 대망신당합니다. 그런 일 전혀 손님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음식점 메뉴와 가정에서 만드는 음식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 음식점이라는 거, 요리를 한다라는 거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입니다. 먹을 때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걸 먹는 행위는 굉장히 수월한 것 같지만,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은 재료의 정리서부터 재료의 준비에서부터 음식을 완전히 세팅해 갖고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뭐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제가 한식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소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금 준비하는 건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데 1차적으로 육체적인 고통,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농담. 미워하는 사람, 보통 이제 마누라 밉다 그러면 식당을 시켜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죽어요? 네, 힘들어서 죽어요. 힘들어서 죽어요. 장사가 안 되면 머리 깨져 죽습니다. 머리 깨져.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그런 얘기하면 잘 또 되게 혼나죠.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각오를 단단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입니다. 적어도 3년은 준비를 해라. 3년을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1년 이렇게 나눈다. 그럼 1년은 현장에서 반드시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음식점의 그 현장에 들어가서 가급적이면 허드렛 일 많이 해보세요. 사장이라고 그래갖고 사장은 돈통이나 만지고 있는 그런 게 사장 아닙니다. 사장 코스프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화장실 청소부터 하는 게 사장 코스프레예요. 이 음식점만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장놀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서 일단 해본다. 그 다음에 또 1년은 뭐를 해보냐면, 그 내가 하고 싶은 기술을 연마를 해야 돼요. 내가 횟집을 해야 되겠다. 그럼 회를 1년 동안 열심히 뜨고
또 회에 관련돼 갖고 공부할 수 있는 데 다니면서 계속 지식을 쌓고 몸에다가 기술을 습득하고 이런 행위를 한 1년 동안 해야 됩니다. 나머지 1년은 뭐 하냐? 1년 동안 본격적으로 기획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매장을 만들고 상권은 어떤 곳에 내 점포를 오픈을 하고 라는 차근차근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수순대로 나가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대학 가려고 해도 뭐 고등학교 3년 동안 뭐 해요? 네, 대학 준비만 하죠. 그게 우리 인생에서 대학 들어가는 일 하나입니다. 근데 음식점을 만약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하던 일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아니면 어디 직장에서 내가 월급을 받고 일했던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는데 그냥 짜증나갖고 나와갖고 그냥 식당이나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 마음가짐, 그 다음에 육체적인 뒷받침, 네. 더불어서 어떤 거예요? 자기가 실력을 쌓아가지고 나와서 부딪혀도 성공을 할까 말까 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예비 창업자들 중에 요즘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예, 청년 창업자들에게 특별히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있죠. 요즘 굉장히 취업이 안 돼서 창업을 하겠다는 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경험이라는 게 보통 저도 뭐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식당이라는 식당은 제가 두루 섭렵했습니다. 중식, 일식, 뭐 양식, 한식, 그 중에서도 뭐 고기구이하고 뭐 제가 그 가위질을 얼마나 잘하는데 뭐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체험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절대 체험이 안 되고 그 수준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는 딱 알바 수준이에요. 알바 수준. 제가 위너셰프에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서 알바했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알바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을 경험도 못 해봤고 다른 걸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있는 구상 자체가 그 아르바이트 수준을 못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창업을 꿈꾸지 마라. 특히 취업의 도피처로 창업을 생각하면 100% 망한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면 취업하는 노력을 100을 들였다라고 한다 그러면 창업하는 데 들여야 되는 노력은 1000을 들여야 됩니다. 10배의 힘을 쏟아야 창업에 성공을 할까 말까. 취업이 안 되니까 나 창업할래. 한번 해보고 내 인생 계속 쪼로록 망조듭니다. 창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경험하고 서둘러서 졸업과 동시에 내가 창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3년 동안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현장 체험도 해보고 기술도 연마해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은퇴 창업자들 많으시죠? 퇴직금 네. 받아다가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그분들에게도 해주실 조언이 있나요? 참 깝깝한 일입니다. 깝깝한. 은퇴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름 일단은 제가 쉬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당장 일단 쉬어보고 세상을 다시 봐라. 그동안 자기가 경험한 거는 아주 작은 울타리다. 그 울타리에서만 봤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무언가를 저지르려고 서둘러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한동안 관찰을 하세요. 1년 동안 자기가 관찰하는 데 쓰는 돈이 만약에 2천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냥 1년 2천만 원에 끝납니다. 근데 그 안에 창업을 하겠다 그래갖고 2억, 3억을 들였다. 그러면 1년 안에 다 날아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뛸 수 있는 어떤 기초, 종자가 완전히 종잣돈이 사라져갖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씩 쓰면서 그냥 관찰을 하세요.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자기의 눈높이, 나의 어깨, 우뚝 쏟았던 어깨 뚝 떨궈야 됩니다. 왜? 자기가 일하는 데서 명퇴를 하거나 은퇴를 한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조금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가 밀려났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생산성이나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메꿀 건가? 라는 고민. 어떻게 내 눈높이, 내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뚝 떨궈가지고 시작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굉장한 고집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내가 여기 이쪽은 그래도 전문가고 약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회계 쪽에서 내가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식당을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손익계산이라든가 대차대조 따져봤을 때 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 없습니다. 그들도 적어도 3년 정도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러면 퇴직 전부터 준비해갖고 나와갖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3년 동안 당신의 다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간을 주면서 일을 안 시키고 놀리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3년이라는 거는 2마리 토끼, 3마리 토끼를 손에 쥐고서 뭐 우왕좌왕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몰입하는 3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나의 눈높이를 많이 낮추고, 네, 특히 종잣돈이 좀 적다 그래갖고 남의 돈을 땡겨다 하는 일,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인생 거기서 한번 탁 엎어지면 이제 그때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찬바람 부는데 길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다 그냥 찬바람 불 때 난 바람이 좋다 그래갖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 꿈이 있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케이스니까 여러분들도 찬바람 맞고 왔다 갔다 안 하시려면 좀 더 긴장하십시오. 정리를 좀 해보니 들려주신 말씀대로면은 창업하지 마라가 나오네요. 그렇죠. 창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창업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창업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만만하게 보는 식당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고 달려들어도 성공을 할까 말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업 아이템 하나 잡고도 한 달, 2달 전문가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세요. 답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돌직구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시면서 동시에 이제 약간 그들의 마음을 되게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창업을 해보셨나요? 네, 했습니다. 네, 어떤 가게였나요? 커피숍을 했습니다. 커피숍을 했다가 망했습니다. 1년 동안 하고 말아먹었습니다. 말아먹는데 그때 요즘 우리 사회가 참 좋은 사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좋은 사회냐면 돈을 굉장히 잘 빌려줍니다. 여러분들 창업하겠다 그래갖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싼 이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5천만 원 융자내가지고 했습니다. 1년 만에 날려먹었습니다. 날려먹었는데 그때 상환 조건이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말아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 해야 돼요? 네, 돈을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데 한 달에 아마 거의 한 120만 원? 5천만 원 까먹는 건 금방 까먹었는데 120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 쓰는 건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120만 원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어요. 매달 120만 원을 만들어서 갚아나가는 게 버거웠어요. 여러분들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이게 일이 안 되기 시작하면 120만 원 만든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이거 정확한 액수 방송 나가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뭐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는 이 일이 정말 좋아서 음흠.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외식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분. 네. 일단 예스 합니다. 하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금전적으로 잘 해결이 되면 금전적인 제가 벌어놓은 돈이 많고 뭐 이랬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위너 셰프 일터와 그 다음에 적정한 어떤 그 생활비의 수입이 보장이 되는 게 위너 셰프다. 그러면 나는 남들 위너 셰프 만들어주면서 나는 위너 셰프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라고 따져보면 잘못하면 1턴은 있는데 거기서 수입이 안 나오면 그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런 문제는 좀 더 내가 고민을 해서 풀어가야 될 답이 아닌가. 하지만 식당을 하겠다 그래갖고 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은 꾸준히 해야죠. 네.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인터뷰들을 만나시고 시청자분들을 만나실 건데 끝으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굉장히 소심합니다. 소심해. 뭐라고 얘기하든 뭐 이렇게 딱 상처를 주면 그것도 가슴에 푹 담고 있어가고 야 뒤끝 장렬합니다. 장렬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막아주는 아주 묘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응원과 칭찬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칭찬만 있으면 고래 이상으로 팔딱팔딱 뛸 겁니다. 그래갖고 더 좋은 그 성공 노하우를 끄집어내는 그런 일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나 저를 찾으면 메뉴 결정도 해드리고 또 거기에 걸맞는 훌륭한 음식점 소개 마구잡이로 제가 쏟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른 거는 뭐 제가 바라는 거 없고요.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응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가서 춤추는 거는 제가 열심히 추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범 삼아서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지상 맛집 파이팅!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상 맛집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 그 무슨 구련 땅속에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그 얘기부터 한번